오늘은 너로 20편 중에 17편에 해당하는 야화 제17번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쭉쭉쭉 나갈 테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은 춤춤할 때 공자님의 언행을 제자들이 기록한 것인데, 수나라가 망하고 춤춤할 때는 예와 악이 매우 혼란해서, 예와 악의 명분이 사라지면 정치하는 사람들은 아주 질서를 잃어버리고 윤리기강이 허물어지다 보니까 매우 혼란이 오게 됩니다. 중국의 역사는 하은주 3대를 얘기를 해서, 수나라가 이런 3대 중에서 마지막인데, 수나라 말대를 춤추라 그러고, 공자님 시대가 진해서 전국 시대를 이렇게 올려줍니다. 중국에는 하은주 3대를 성인인분들이 도덕 정치를 했다라고 해서, 하은주 3대 하면은 중국 역사의 어떤 동양의 도덕 정치의 뿌리를 정착시킨 그런 성분으로 그렇게 치부를 합니다. 공자님 시대에 와가지고는 수나라 예와 땅에 떨어지다 보니까 천자 밑에 제후가 있고, 제후 밑에 대부가 있고, 대부 밑에 사가 있는데, 이 대부라든가 제후들이 천자음악을 참남하고 쓰고 그래가지고 그 예의에 벗어난 댓글을 많이 하게 되는데, 여기에 양화라는 사람은 공자님하고 동시대 사람인데, 대부 밑에 노나라에서 벼슬을 하면서 대부들의 어떤 그 혼란을 틈타가지고 죄 환자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다 대부들인데 공헌을 해가지고 세도가 너무 강해지다 보니까 대부들이 또 그 밑에 그 재상들한테 물려가지고 그 힘을 잃게 돼요. 그런데 이 양화란 사람은 공자님이 굉장히 보기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천자의 예화를 천자의 힘이 떨어지니까 제후들이 그걸 참여를 하게 되고, 제후의 힘들이 미약하니까 밑에 대부들이 또 천자 제후 예약을 그렇게 고용을 해가지고 쓰고, 그런데 이 대부 밑에 노나라의 양화라는 사람은 세도가가 되다 보니까 예와 악을 그 당시에 최고 지성으로 이끄는 공자님을 자기 밑에 모시고 살면서 자기 세력을 확장하고 그런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양화라는 사람하고 공자는 얼굴이 똑같아서 구분을 못했다고 그래요. 그러니 제일 저주하고 미워하는 양화가 공자님하고 타마타마를 너무 아이러니컬하고 그래서 진나라에 가가지고는 공자님이 제일 꼴보기 싫은 양화로 취급을 받아가지고 구금을 당해서 애를 먹인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면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미워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그만큼 관심이 많으니까 정생에 업하고 근정해하고 이렇게 맞아 떨어져서 꼴보기 싫은 사람은 꼭 같이 살아야 된다. 마음을 쉬지 못하면 얼마나 속으로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제일 미워하는 양화가 지금 양화장은 공자님을 자기 밑에 데리고 있으면서 이런 대학자를 내가 가심으로 두어서 이런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식을 평소에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지금 이 양화장이 그 의식을 지내라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공자 상용의 양호라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됐어요. 시치사기 같은데 양화 얘기 보면 우리 공자님하고 비슷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양화란 사람이 역변 공자를 공자 불견하신데 비공자 돈이연을 공자 시리 무야이 왕대지 러시니 우저도 하시다. 이 공자왈 예하라 여여 언호리라. 왈 해기모이 미기방이 가히 일로와 왈 불가하다. 고 종사의 극실시 가히 치고와 왈 불가하다. 이로리 스이라 세불 아연이라. 공자왈 약다. 오장사의로이라. 양화가 공자를 보려고 하고자 한데 공자 불견하신데 공자는 양화라는 사람을 안 보려고 피한다 이 말이에요. 양화는 공자를 보고 정치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싶어 하는데 양화라는 사람은 대부 밑에 있으면서 대부의 정권을 혼자 독식하는 예의에 벗어난 짓을 하니까 공자가 그런 사람을 보려고 할 테니 있겠습니까? 때를 냈어요. 양화가 공자가 없는 틈을 타서 공자에게 돈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지내고 난 뒤에 음복으로 먹는 그런 그 돼지고기인데 대부가 제사 지내고 나온 그 돼지를 선비에게 갖다 주는 예가 그 당시에 춤춤할 때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공자를 자기 가신으로 데리고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공자가 안 찾아오니까 그 대부가 제사 지낸 돼지고기를 공자 집에 갔다가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부가 선비에게 돈육을 갖다 주게 되면은 집에서 못 보면은 대부 집에 가서 선비들 가서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를 하는 것이 예입니다. 그걸 지금 양화가 노린 거예요. 그런 수법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집에서 공자를 보면은 양화 가치가 좀 떨어진다라고 해서 집에 공자가 없는 틈을 타서 그 돼지고기를 보냅니다. 재밌잖아요. 이게 벌써 이거 2600년 전인데 공자가 그 없는 틈을 쉬라고 하는 것은 시기 때를 보아서 공자 안 계신 집에 제사 지내는 돼지고기를 줘가지고서 왕돼지 러시니 공자는 또 그걸 알고 안 보려고 길거리에 나왔는데 우저도 오시다 오다가다 길거리에서 만나버렸어요. 근데 우리 수행하는 불교의 어떤 그런 승가생활하는 세속적인 삶 자체가 여러 가지 자존심 문제, 정치 문제, 애와 악의 문제, 세도를 잡고 사는 권력주의자하고 청백맹근을 더 살리는 공자 입장하고 성경 갈등이 2600년, 700년 전에 이렇게 얽히고 섞인 겁니다. 그 줄을 한번 봅시다. 양화라는 사람은 계시대부의 가신인데 이름을 호라고 했다. 언젠가 일찍이 그 계시집에 가신노를 하면서 그 집주인 대부인 대환자를 포문시키고 전국적이라
노나라의 국정을 전이라고 하는 것은 독단적으로 전행을 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공자님이 제일 미워하지요. 공자님은 춘추할 때 어른이지만 하나라, 주나라, 은나라, 주나라에서 주공 때 예와 악을 집대성시킨 분이 주공입니다. 그래서 주나라의 주공시대는 예와 악의 르네상스라고 해가지고 역사적으로 도덕의 예와 음악의 정치를 이렇게 해서 꽃을 피운 주공의 장군인데, 공자님은 그분을 평소 너무너무 사모하고 해서 공자님은 역사 사가 학자입니다. 그래서 그 예학의 정치를 복고하기 위한 독보적인 그런 학자입니다. 근데 양화라는 사람이 대환자 대부가 천자의 음악을 참나무로 보유하시는데, 더더구나 대부 밑에 가신이 그 주인을 감금시켜가지고 국정을 오로지 했다라고 하면은 공자님 마음에 그 사람을 만나려고 하겠습니까? 공자, 요경공자, 공자로 하여금 자기 곁에 와서 자기를 보고자 했다 이거죠. 그런데 공자가 실지 돼지고기를 받고 집에 가서 절을 안 했는데 길거리에서 만나게 됐다. 그런 사건 얘기입니다. 왜 그랬느냐? 양화라는 사람은 예기에 대부가 선비 집에 제사를 지내고 난 음복하고 고기를 갖다 주는 예가 있는데, 그 공자가 자기 집에서 그 돼지고기를 받지 못한 즉 돼지고기를 준 주인집에 가서 예를 올리는 것이 극히 당연한 이치로 되어 있어요. 고로 양화가 공자 없는 틈을 살짝 엿봐서 공자 집에다 돼지고기를 빌려준 것은 공자로 하여금 자기 집에 와서 자기에게 인사를 하라는 그런 요구 조건에 바람으로 그렇게 했다 이 말이죠. 공자로 하여금 와서 자기에게 절을 해서 나를 친근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줬다. 청암사 주의스님이 백년함의 스님한테 49제 지낸 차당을 주려고 했는데 기처럼 나무기가 싫으니까 업무사회를 좀 타가지고 갖다 준 거야. 그러면은 암자의 원주가 주의심이 차당을 갖다 줬다고 당연히 큰절에 와가지고서 그거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예야. 때 양화도 공자에게 그런 효과를 바라기 위해서 이런 잡대를 쓴 거야. 근데 집에서 못 만나고 길거리에서 이렇게 타고 마주치게 됐단 말이야. 어떻게 사건이 전개되는가 한번 보세요. 양화가 공자에게 일러 말하되 내 알아. 자기는 대부고 공자는 선비니까 앞으로 오너라. 여여 온노리라. 내가 당신과 더불어 할 말이 많다. 길거리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왈라고 말했다. 고대를 가슴에 품고 있으면서 그 나라가 미로에 빠져 있는데, 그 나라가 매우 혼란한 미로에 빠져 있는데, 당신은 도덕의 정치를 할 수 있는 도가 마음 가운데 꽉 차 있는데, 임금에게도 좋은 나라고 국가가 망하는데 그대로 보고만 있는 것이 학자냐? 그렇게 어지러운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고대를 가슴에 품고 살면서 그 나라가 미로에 빠져 있는데 가히 그런 학자를 가히 인호가 어디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세상의 선비가 공부해서 과거를 해서 임금에게 충원하고 백성을 다스린데
거의 몸을 바치고 부모에게 효도를 해서 가문을 살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학자의 연구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라도 이렇게 말하면 혼란이고 또 당신은 가슴 속에 고개를 안고 사는데 예민하고 사는 그런 것이다. 어진 사람들의 행동이냐 왈 불가하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또 양화가 이 얘기를 합니다. 일쫓기를 좋아하면서 자주 때를 잃어버린 것이 가히 지식인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일을 쫓기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자님은 도를 펴기 위해서 칠국을 다닌다라고 하는 말이 허동사라는 얘기입니다. 선비가 자기 몸에 도가 있으면 세상에 나가서 도를 펴는 것이 그 선비의 일인데 오종사란 말은 도 펴기를 좋아하면서 그것도 때가 있어야 되는데 자주 때를 잃어버린다라고 때를 놓친다라고 하면 가히 지식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무슨 얘기냐. 지금 당신이 나한테 붙으면 찬스다 이 말이요. 너나라를 구하고 당신도 살고 이런 찬스인데 이런 찬스 놓쳐도 되겠느냐. 이런 찬스 놓친다면 지식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도라고 하는 것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상불지하고 하중생하는 것이 우리 불교의 꿀인데 말의 선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왈 불가하다. 때 놓쳐서는 안 되지요. 저도 때를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시국을 다닙니다. 공자님은 도를 펴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많은 세월을 보냈고 또 도를 펼 수 없는 과정에서는 노나라에 돌아와가지고 노나라 역사 240년간 노나라 역사를 재편찬해가지고 출출하는 글을 쓰게 됐는데 우리 부처님도 석산에서 도를 깨쳐가지고 그 도세계에 혼자 안배해버리면은 인도에 웬 철학자가 나와가지고 책도 건넸다 그렇게 역사에 남을는지 모르지만 부처님은 도를 통하시고 길거리에서 49년 동안 설교를 하셨죠. 그게 우리의 인류의 스승이라는 거예요. 우리 소중한 거야. 1월이 서이라 세불려이라. 1월이 자꾸 시간이 흘러간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리면서 당신에게 찬스를 주지 않는다. 당신은 찬스를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 이 기회야말로 당신이 나한테 붙어서 누구좋고 내부좋고 같이 한번 작품을 논화를 해서 만들어 가보자. 공자와 약다. 예, 그렇지요. 오장 살다 내가 장차 당신한테 벗어날 수 있는지도 모르겠지요. 전부 예예하고 거부반응서를 전혀 안 합니다. 여기 공자님의 어떤 똑바라지게 이것도 어떻고 저기도 어떻고 해가지고서 자글자글자글하게 지혜있게 요즘 사람들이 똑똑한 소리 잘하네요. 가만히 푹 익어서 그럴싸하지요. 예, 그렇죠. 하지. 상대방에게 그렇게 감정을 줘가지고 얘기한다라고 하면 서로 의리가 상하기 때문에 서로 어떤 내면의 좋은 점도 맞출 수가 없는 겁니다. 오장사이라. 공자님의 말씀이 그렇게 부드럽습니다. 한 장 넘어가지고 보면은 동굴병에 쳐놓고 왜 이런 사건이 양화하고 공자님하고 벌어졌느냐. 양화가 공자님을 보고자 하는 것은 그 마음의 뜻이 도덕의 정치에 뿌리를 뒀다라고 얘기를 해보면 그 좋은 뜻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자기를 도와서 노나라의 임금 노릇하고 하는 난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데에 불과 지나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도로 공자가 양
양화가 평소에만 먹고 있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공자가 양화를 보지 않는 것은 의스러운 것 때문에 그런 것이다. 기왕대자는 예하라. 고기를 갖다 공자님에 줬으니까 가서 집에서 절하는 것은 선비가 당연한 얘기지요. 그렇지만 집에는 가지도 않고 용하게 길에서 그렇게 마주쳐가지고 서로 인사를 때우게 되는 거죠. 반드시 그 없는 틈을 타서 가는 것은 자기도 내가 없을 때 내 집에 고기 갖다 줬는데 내가 자기 집에 뭐 가서 인사할 거 뭐가 있냐 말 중간에 오다가다 길을 만나서 얼굴로 면접하고 떼어오면 되는 것이죠. 공장님도 머리 하나는 찰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내 없는 데 와서 보냈으니까 나도 자기 집에 갈 필요 없이 중간에 만나면 되지. 그렇지만 그게 서로 안 만나고 찜찜한 사이보다도 제가 얼굴 보고 서로 미안습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흥미있게 사건도 신말이가 그렇게 결과가 나니까 괜찮잖아. 공자님도 그렇게 한 것은 그 예의에 맞고자 했는데 길거리에서 만나가지고 피하지 않고 양화하고 대화를 나눈 것은 마침내 뭐 절교할 필요도 없답니다. 같은 나라에서 사는데 양화가 물음을 따라서 공자가 대답한 것은 이치에 똑바른 것이다. 대의불변자는 예하고 대답만 하지 그 이후에 대해서 변론하지 아니한 것은 언지소리 연구소구리라 말이 겸손한 그런 내용들이고 또한 그런 얘기들이 꼭 몸을 뭐 욕되게 해가지고 상대방에게 아첨 떠는 건 아니야. 말 자체가 공손할 뿐이다. 한나라 때 양이라는 사람이 공자가 양화하고 만나서 대화를 나눈 것은 이상처럼 만난 인간이 아닌데 만나는 것은 불경할 바에 공경하지 아니할 그런 대상에 공경을 한 것이니까 이것은 선비가 돌을 피는데 몸을 불력시켜가지고 돌을 피려고 얘기했다. 도라고 하는 것은 똑바른 것이고 도라고 하는 것은 대화학으로 피해야 되는데 선비가 돕기 위해서 자기 몸을 불력적으로 과시해가지고 하는 것은 아첨되는 것이다. 공자는 양화를 안 맞서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나라 때 양욱이라는 학자가 했습니다. 주자는 것에 대해서 공자를 알지 못한 사람이다. 공자는 절대 양화한테 불력적인 몸을 굽혀가지고 것을 구하려고 한 사람이 아니다. 대개 도밖에 우리 몸이 존재할 수가 없고 몸밖에 도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어. 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똑바로 올바르게 진리를 실천하는 것이 도인데 그 도가 우리 행주자와 의동령 일상생활 속에서 조화가 되고 꽃이 피어야 되는데 그 도에 깨끗하고 맑고 하는 그런 것이 공자님께 없다라고 해서 그런 기도로 양화에게 아첨했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내 몸에는 항상 도가 따르기 때문에 몸밖에 도가 없고 도밖에 몸이 없다. 도와 나와 도와 나는 이꼬로 하나의 진리의 모습이고 한 덩어리다. 그런데 공자님은 도를 실천하는 분인데 양화한테 아첨 떨고 공경하지 못할 바 대상에 공경했다라고 하는 것이 안 맞는 소리다. 몸을 굴복해서 가히 도를 폈다라고 하는 것은 오미지신야라 그런 말은 믿을 수가 없다. 신도라고 할 적에 신자는 펼신자 뜻입니다. 도를 폈다.
그런 말은 뭡니까? 양화하고 공자 사건은 농어에서 이렇게 서로 대화로 끝났는데 서로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한 대만 더 넘어가 보지요. 도가 들어서 공자님 같은 그런 행동을 보여야지. 도도 없으면서 그렇게 서로 그렇게 인사치를 머리 굴려가면서 양박치기 하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겠죠? 예? 한 대만 넘어가서 자활 성상근냐 습상원냐니라. 우리는 성품은 다 서로 가까우나 익히는 것은 서로 멀어짐이니라.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평등한 진리입니다. 누구나 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음 진리 쪽에서 너나 관계를 얘기할 때에는 아주 서로 둘이 가깝고 멀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성품밖에 익히는 습이 아주 악한 쪽으로, 어떤 사람은 그 성품을 잘 써가지고 착한 쪽으로, 좋은 쪽으로, 그렇게 양길이 이렇게 갈려진다라고 하면 사람은 마음은 절대 평등하게 가지고 있고 똑같은데 그것을 익히는 업에 의해서 다르기 때문에 서로 멀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응? 너를 만드는 사람이 꼭 나빠서 그런 건 아니에요. 익히는 직업이 그렇게 너를 만드는 직업을 그렇게 택해서 만드니까 그렇게 항상 너를 만드는 사람은 초계에서 내가 사는 마을이 한 400호 되는데 너를 만드는 영감쟁이가 2개 있는데 한 번씩 내가 신집에서 놀러 가면은 너를 5개씩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집 아랫동네에 90 넣고 80원 넣으니 죽어야 이걸 너를 팔아서 애들 동남돌이나 학교를 내가 안 죽냐 이거야. 그게 업을 그렇게 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 방패를 만드는 사람은 항상 화살이 뚫고 사람 상처를 낼까 싶어서 방패를 아주 강하게 만들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불교를 믿고 우리가 세상의 이치를 바로 살고 바로 실천해 가려면 업을 잘 택해야 돼. 응? 그러니까 불교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 무슨 사람 죽이는 물건 파는 그런 전반에 지나가지고 손이나 뭐 그런 거 팔고 하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또 사람 죽는 거 너를 만들어가지고 자꾸 왜 사람이 안 죽고 너리 운다. 응? 업을 착하게 잘 지어야 돼. 나쁜 사람이나 착한 사람이나 마음 성품에서 얘기할 때는 별로 그렇게 거리가 멀지가 않는데 그게 습기로 익혀진 업에 의해 가지고 판도가 바뀐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걸 논해서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살인하고 도망간 사람이라도 수각을 지내가니까 한 살 먹은 꼬매가 수각에 빠지려고 안전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도망가지만 애를 건져놓고 도망간다. 왜? 누구나 사람은 착하고 어디있기 때문에 그 본심이 그거야. 그렇지만 세상 살아가는데 익히는 업이 다른 사람은 난 술 먹는 사람은 동생이면 술생이고 만날 노래방에 간 사람은 만날 그게 노래방 생각. 그게 업이 좋은 쪽으로 있는 사람은 자꾸 보시하고 이 몸을 깨끗하게 맑게 하고 보시바람을 우리 종교에는 딱 그렇죠. 그러니까 성품은 우리가 다 같다라고 하지만 익히는 업에 의해 가지고 길이 다르다. 우리는 익히는 업을 잘 익혀야 되겠지. 응? 그 얘기야. 응? 자활유 상지어 하오는 불림이라. 오직 최고의 지성인과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불림이라. 옮기기가 힘들다. 옮길 수가 있지만 옮기기가 힘들다.
들다 그런 얘기입니다. 최고의 상기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은 완전히 진리를 알아서 진리의 뿌리를 받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상기고, 하오는 일상적인 모습 속에서 아주 천하게 사는 사람, 천한적으로 업을 정해가지고 그게 굳어져 버린 사람, 진리를 깨달아가지고서 한 모습으로 사는 사람은 그게 바로 이치를 봤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해라 해서 옮겨지지를 않죠. 못된 사람 상상해봐요. 옮겨지는가? 안 옮겨져. 우의 자화라고, 이 자화는 한대 무슨 문자라고 해가지고서 밑에 자화를 빼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상기하고 하오는 성품은 같은데 익히는 어디 그러니까 익히는 어디 그러니까 같은 선생님 밑에 공부를 해도 한 사람은 충신이고 한 사람은 역적이 되면 성품은 똑같은데 업을 잘 못 익히게 되는 경우에 그 우리가 청양지 만약에 차이가 난다면 그건 또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고 줄을 많이 읽으면 골이 아픈가 슬슬 넘어갈 게